네, 그럼 이어서 꼬리 문제 B번 한번 보겠습니다. magnetic force를 찾는 건데 유닛 에어리아에 작용하는 위쪽 판에 대해서네요. 디렉션과 함께 구해주어라. 유닛 에어리아에 작용하는 magnetic force. 자, F는 B번 써줄까요? B번 F magnetic field 전류에 의한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 그것은 이제 저희가 I와 P의 외적으로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었죠. 그런데 I를 뭐 시그마 V에 대한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DL은 DA로 면적으로 바꿔주면 되고, 하지만 이건 이제 전체에 대한 포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유닛 에어리어죠. 그러면 시그마가 결국에는 유닛 커런트 덴시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주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유닛 에어리아에 작용하는 마그네틱 포스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 한번 식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시그마의 V 곱하기 B는 앞에서 이거 μ0 시그마 V μ0 시그마 V 해서 뭐 답은 μ0 시그마 제곱 V 제곱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위쪽에 작용하는 판에 위쪽 판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계산해 주라고 했는데, 이때 이 위쪽 판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아래쪽 판에 놓여진 자기장 로어 아래쪽 판에 의한 자기장에 의해서 받는 힘이기 때문에 이때 이 자기장은 오로지 밑에 있는 밑에 판에 의한 자기장만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닛 에어리아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μ0 시그마 V가 아니라 2분의 μ0 시그마 V겠죠. 그래서 2분의 μ0 시그마 제곱 V 제곱이 되겠습니다. 힘의 방향을 물어봤으니까 V와 B죠. V 크로스 B니까 V에서 B로 오른손 감아줄 때 엄지 방향이 되는 거니까 V에서 B. B는 방향이 into the page였죠. 그러면 이렇게라고 말하면 안 모르니까 이렇게 있을 때 이 방향으로 감아줍니다. 그러면 엄지가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힘은 위쪽 방향이 되겠네요. 위쪽 방향. 자, 다음 C번 보겠습니다. 어떤 스피드냐? 자기력과 전기력이 균형을 이루는 속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자기력이 지금 작용하는데 이 자기력은 속도의 제곱과 비례하는 값을 갖고 있네요. 그렇다는 것은 이 대전된 플레이트가 빠르게 움직이면 빠르게 움직일수록 자기력을 강하게 받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일렉트릭 포스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전자기 1이나 앞서서 이제 복습하실 때 보셨듯이 플레이트에 의한 전기장의 크기는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입실론 제로일 때 유전율이 되겠죠. F는 전하량 Q와 E, 전기장 E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닛 에어리어를 따졌을 때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제곱 값을 갖게 되겠죠. 유닛 에어리어니까 Q를 A로 나눴을 때 시그마 값을 갖기 때문이죠. 방향은 어딜까요? 아이고. 위쪽 플레이트를 위쪽 플레이트 기준이니까 위쪽 플러스 시그마와 아래쪽 마이너스 시그마, 당연히 둘은 서로 끌어당기겠죠. 그래서 방향은 아래쪽. 이렇게 보면 전기력에 의한 힘의 크기는 속도와 무관하지만 자기력에 의한 힘의 크기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고 둘의 힘의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력의 크기와 자기력의 크기가 어떤 속도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지 그러한 V 값을 찾아주는 거죠. 그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 약분되고 시그마 제곱도 약분되니까 결국에 V 제곱은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 따라서 V는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과 같습니다. 근데 이 값이 어떤 값과 동일한고 하니 빛의 속도와 같습니다. 네. 이제 전자기 특론의 뒷부분의 내용을 이제 곧 배우실 텐데, 배우시다 보면 결국엔 이제 상대성 이론이 전자기하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17번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2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앞에서 가져와야 되겠네요. 26번. 네, 이렇게 가져올까요? 점 2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벡터 포텐셜이 나오게 되는데, 벡터 포텐셜은 먼저 벡터 포텐셜 A 나타나게 된 계기라고 할까요? B의 다이버전스가 0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포텐셜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죠. 포텐셜의 컬을 취했을 때, 왜냐면 이건 항상 0이 되는 어떤 형태니까 이러한 A를 이제 벡터 포텐셜을 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 A는 얘도 이제 어떤 수학적 툴이에요. 수학적 툴. 되게 계산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A에 관한 벡터 포텐셜에 관한 문제를 푸실 때 되게 알아두시면 좋은 것은 A의 방향은 일반적으로 커런트의 방향과 같아요. 혹은 반대거나. 그리고 A의 다이버전스 0이고 A의 컬은 B죠. 비오사바르 법칙
비오사바르의 꼴로 한번 써준다면 4파이분의 뮤 제로 r분의 i dl 프라임 4파이분의 뮤 제로 k da 프라임 이런 형태로도 쓸 수가 있고, 이때 a의 방향은 i의 방향과 같다. 자, 그럼 26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얘도 꼬리 문제가 2개 있죠? 어떻게 하는데, 벡터 포텐셜을 찾아라. S만큼 떨어지는 건데, 무한히 긴 전류 도선, I가 흐르는 전류 도선. 그런데, 그 무한히 긴 도선에 전류 I가 흐를 때, 벡터 포텐셜을 구하고, 그 벡터 포텐셜의 다이버전스가 0인지, 그리고 컬이 마그네틱 필드가 되는지를 확인하라는 문제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한히 긴 도선에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고 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때 S만큼 떨어진 임의의 포인트에 자기장을 물어보고 있죠. 이런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저희는 일단 B는 A의 컬 이런 관계를 갖고 있고,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2파이 S분의 뮤 제로 I 값을 갖고 있습니다. 좌표를 좀 그려줄까요? 그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를 사용해서 이쪽은 S 쪽 Z이고, 이 방향 파이 사용해서 자기장의 방향은 파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I를 Z 방향이라고, I는 당연히 Z 방향이죠. A를 Z 방향이라 하면 아까 앞에서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Z 방향이라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컬 A는 2파이 S분의 뮤 제로 I의 파인데, 얘는 마이너스 라운드 S분의 라운드 A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A는 S 파이 Z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컬을 취해준다는 것은 S 파이 Z가 있고, 라운드 S분의 라운드 파이 Z 있고, A가 Z쪽 성분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컬을 취해주면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 같이, S 쪽의 성분은 AZ는 파이, 라운드 파이로 미분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AZ는 Z에 관한 성분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0이 되고, 다음 파이 하면 얘도 되고, Z 0이 돼서,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자기장이 지금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고, 라운드 S, 라운드 AZ만 살아남기 때문에, 왜냐면 B가 지금 파이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AZ는 파이 방향으로 없고 성분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크로스곱 성분은 사라지고, 그래서 컬 A는 라운드 S분의 라운드 A 마이너스 파이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설명이 좀 혹시 이해가 잘 되시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벡터 포텐셜 A는 다시 쓰겠습니다. 크로스곱 A는 라운드 S분의 라운드 A 쓸 수가 있고, A는 마이너스, 여기 끝까지 써주겠습니다. 파이 S분의 뮤 제로 I 라운드 파이. 네, 그래서 A는 적분 2파이 S분의 뮤 제로 I ds로 써줄 수가 있는데, 이때 임의의 점 A를 적분 구간의 밑끝으로 잡아서 적분을 해주면 A는 마이너스 2파이분의 뮤 제로 I ln A분의 S인데 방향은 Z축이죠. 왜냐면 벡터 포텐셜의 방향은 전류와 같으니까, 평행하니까. 마이너스 Z니까 방향이 같진 않지만 반대로 이제 평행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벡터 포텐셜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얘의 다이버전스와 컬이 각각 0, 그리고 마그네틱 필드인 관계를 만족하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벡터 포텐셜 A는 마이너스 2파이분의 뮤제로 I ln A분의 S. 자, 그럼 여기에 다이버전스를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뭐 Z축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과 뭐 동일한 얘기죠. D라고 써줄까요? 이렇게 되면 Z에 관한 디펜던스가 없기 때문에 0이 되겠죠. 상수 취급이 되니까. 그 다음 A의 컬. 자, 얘는 S 파이 Z면 라운드 S 라운드 파이 라운드 Z 0 0 마이너스 2파이분의 뮤 제로 I ln A분의 S.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S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럼 S 헷 가져오고, 얘를 파이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0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0이니까 S 성분은 없고, 자, 다음 파이는 S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건데 여기 S 디펜던스가 있네요. 자, 그러면 라운드 S 라운드 마이너스 2파이분의 뮤 제로 I ln A분의 S. 마이너스가 그리고 앞에 붙어줘야죠. 이 크로스콥 하시는 법은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얘를 S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2파이 S 분의 뮤 제로 I가 되고 플러스 되니까 파이 들어오겠습니다. Z까지 뭐 한번 해주면 없죠. 얘는 다 0이니까. 근데 이 값을 한번 봤더니 얘는 마그네틱 필드와 동일한 값을 갖는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A번 문제 임의의 무한히 긴 직선 전류가 있고 걔에 의한 벡터 포텐셜을 저희가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벡터 포텐셜 A는 다이버전스가 0, 그리고 컬이 마그네틱 필드를 인 관계를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은 B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마그네틱 포텐셜을 구하는 문제인데 와이어의 인사이드 와이어의 마그네틱 포텐셜을 구하는 거네요. A죠. 반경이 R이고 커런트가 유니폼리 디스트리뷰티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